뉴욕시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가 거부됩니다. 제19기 뉴욕 평통위원 절반 이상의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월마트에서 총기 판매가 중단됩니다. 총기 규제에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렌트 아파트의 키머니가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건물주들이 아직도 수백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일을 거절해온 이민 단속국이 강한 여론에 못 이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홍역 예방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미국 내 홍역 확진 건수가 아직도 6건 보고된 가운데 이 중 3건이 뉴욕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미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경우 개학 후 14일 내에 필요한 예방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미국 내 홍역 발생의 원인은 부모가 자녀들의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현재 공립교 학생 98%가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발견된 라클랜드 카운티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 96% 이상이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7년 홍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욕협의회가 9월부터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체 자문위원 중 기존 위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이번 19기는 전체 자문위원 규모가 지난 18기 때보다 20% 이상 줄면서 110명 이하로 대거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평통이 최근 발표한 19기 자문위원 명단에 따르면 뉴욕 평통 자문위원 수는 모두 147명으로 지난 18기 186명에 비해 무려 21%가량 몸집이 줄어들었습니다. 뉴욕 평통은 지난 18기 당시 뉴욕 총영사관 등에서 110명 내외를 추천하고 평통 사무처에서 30여 명을 임명하면서 모두 186명으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기 때는 뉴욕 총영사관 등에서 125명만 추천한 데다 평통 사무처 임명과 국민공모제 등을 통한 추가 인원이 20여 명에 그치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기 뉴욕 평통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18기 자문위원들 중 불과 34%인 64명만이 19기 자문위원에 유임됐습니다. 반면 신규 자문위원은 83명이 새롭게 위촉돼 전체 자문위원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19기 뉴욕 평통에서는 청년 자문위원과 여성 자문위원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권총과 일부 소총용 탄약 등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텍사스와 미시시피의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뒤 월마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이날 현재 재고가 소진되면 모든 권총과 총신이 짧은 소총용 탄약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 4,750개 점포 가운데
약 절반에서 총기를 판매해 왔습니다. 월마트의 댄 발렛 부사장은 기본 원칙은 우리가 팔지 않는 총은 그 탄약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또 고객들에게 자사 매장에서 총기류를 드러내놓고 소지하지 말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총신이 긴 사슴 사냥용 소총과 산탄총, 사냥 및 스포츠 사격용 총기류와 탄약은 계속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다면 고객들이 월마트나 샘스클럽 점포에서 총기류를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긴 채 소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를 렌트할 때 내는 신청 비용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들에게 $500에서 $700의 추가 키머니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키머니는 새로운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재계약할 때 건물주 등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금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원베드룸을 계약한 나탈리 카메론의 경우 신청비 명목으로 $100 그리고 처리비로 $400 등 총 $500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 주민은 $700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주는 올 6월부터 신원조회를 포함한 신청 비용을 $20로 제한하는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를 대행하는 브로커들이 여전히 세입자들에게 비싼 키머니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폐지시켰던 메디칼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사실상 복원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이민자에게 신분에 관계없이 최대 2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온 메디칼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지난달 7일 이민서비스국이 갱신 신청자들에게 거절 사안을 발송하면서 조용히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프로그램 중단으로 위중한 질병 치료를 중단한 채 쫓겨나야만 하는 이민자들의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2일 성명을 통해 이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폐지 조치로 인한 피해 이민자 사연이 소개된 후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일제히 비난에 나서며 원상복구를 촉구해 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난이 쏟아지자 이민서비스국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거절 사안을 받은 신청자 중에 추방 절차가 시작된 경우는 없다면서 심사가 잠정 중단됐던 신청서에 대한 심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바하마를 강타해 최악의 피해를 입히고 나서 미 본토로 북상하면서 3일 플로리다 등 남동부 주를 연결하는 항공편들이 미 전역에서 수천 편 결항되는 등 비상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일 국립 허리케인 센터 NHC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서서히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4일 미 본토를 강타할 우려가 있다며 도리안의 세력이 2등급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최대 시속 110마일의 초강력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밝혀 미 남동부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리안은 4일 플로리다주에 접근하고 5일 늦게까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강풍과 해일 등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카운티를 포함해 9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일부 해안 카운티에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는 등 3개 주에서 200만 명 이상이 대피길에 나섰습니다. 한편 도리안이 휩쓸고 지나간 바하마는 도리안이 남긴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리안은 지난 1일 최고 시속 18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바하마에 상륙한 후 만 이틀 가까이 바하마에 폭우와 강풍 그리고 폭풍 해일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시 계획위원회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부가 밝힌 새 계획에 따르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는 오는 2026년까지 폐쇄되며 맨하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4곳에 규모가 작은 현대적인 교도소가 신설됩니다. 보로별 교도소 신설은 수감자와 교도관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법정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 변호사, 법원과 가깝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11개 수감시설은 4개 시설로 줄어들 전망이며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수용됐던 수감자들은 각 보로의 교도소로 재배치됩니다. 교도소 수감 인원도 현재 60%로 줄일 예정이며 각 교도소별 수용 인원은 4,0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뉴욕시가 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예상한 비용은 약 90억 달러에 이릅니다. 시의회 표결은 올 가을로 예정돼 있으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추진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 계획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새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각 보로별 교도소 신설이 수용 인원을 늘리며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9-2020 학년도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도 뉴저지주 103개 학군은 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 학군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에 교사 계약이 만료된 후 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학군은 전체 578개 학군 중 18%인 103개 학군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한인 밀집 지역인 펠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엣지워터를 포함 18개 학군에서는 교사 계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군 사이의 계약 협상의 쟁점은 연봉 인상과 건강보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건강보험료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뉴저지주에서 2011년부터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주정부가 학교 직원들의 내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 14살 소년이 가족 5명에게 총을 쏘았다며 자수했습니다. 총에 맞은 소년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형제, 자매 등 5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소년은 엘라바마주 엘큰몬트의 한 가정집에서 가족 5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뉴욕 국제공항에서 대피하라는 한마디 외침에 탑승을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짐을 버리고 활주로까지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8시 30분경 뉴욕 공항의 A터미널 30번 게이트에서 알래스카 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하라고 외치면서 200명 승객들이 의자 밑 등에 긴급히 몸을 숨겼으며 일부는 공항 활주로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시애틀 지역 피트니스 센터나 YMCA 등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전문 터리범 7명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인 청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버렛 경찰은 시애틀 지역에서 발생한 20건의 피트니스 센터 전문 터리범으로 한인 우석재 등 남녀 용의자 7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뒤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개월여 동안 시애틀 지역 피트니스 센터를 돌며 라커룸에서 지갑과 현금, 자동차 열쇠 등을 훔쳤습니다. 뉴욕시가 3일 홍역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옥시리스 바벗 뉴욕시 보건국장은 이날 뉴욕시에서 급격하게 늘던 홍역 환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아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주택에 대한 거래세 등을 7월 1일자로 인상한 이후 고급 아파트와 주택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보도했습니다. 세금이 인상된 이후인 지난 7월 한 달간 맨하탄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및 아파트가 거래된 건수는 162건으로 지난 10년간의 월 평균 거래 건수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관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NYPD에 따르면 병사로 근무했던 40대 남성 경관이 2일 스테이튼 아일랜드 트랜짓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숨진 전직 경관은 자신의 총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NYPD 소속 경관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인들이 올해 가구당 평균 460달러의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2015년 소비자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국 소비자가 올해 가구당 평균 46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은 승용차와 가전 등 내구재보다는 식품, 의류,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욕 한인 노인 상조의 배광수 회장님 모시고 뉴욕 뉴저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상조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고 계신지 저희가 알아야 할 점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한인 단체들이 많지만 그렇죠? 자본들이 이제 꽤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독 이 뉴욕에 있는 그 한인 노인 상조회 24년 차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 왔고 또 자산도 이제 튼튼하게 다 확보가 돼 있고 회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회원 수도. 자, 그런데 이제 사망할 경우에 회원들이 정확히 어떻게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나요, 지금? 예, 먼저 62세 되신 분부터서만 받게 되고 네. 또 건강한 사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안에는 우리가 상을 당해도 네. 드리지 뭐 그러니까 아프신 분, 많이 아프신 분은 네. 아마 안 들으신 게 좋고요. 네. 1년 이상 돼서 네. 2년째까지는 20% 이렇게 15,000불에 20%씩 이렇게 돼가지고 3,000불, 6,000불, 9,000불, 12,000불, 만 5년이 되면은 15,000불이 됩니다. 토탈 15,000분을 그러니까, 풀로 받으시는. 예. 네. 그래서 차등을 둔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오시라는 뜻이 네. 또 되고 네. 오래 사시라는 뜻도 네, 됩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다는 건 어떻게 무슨 기준을 무슨 검사를 하시나요? 우리 사무실로 주로 오셔서 네. 하면은 우리 사무실에 한 4분이 사무실 네. 항상 있으면서 네. 걷는 것부터 이렇게 네. 보고 그러면 대강 알게 되고 네. 또 추천인이 있습니다. 또 네. 추천인을 믿고 네.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들은 조금 한두 가지 질병은 있지만 예, 그 정도. 가벼운 정도 예.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뭐 따져 본다는 게 아니라 외관상으로 예. 그렇죠? 예.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노인 상조회는 이제 회원들이 낸 돈을 관리해 주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혜택이라고 있을까요? 뭐 어떤 제도가 있나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먼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면제 드리는 혜택이 드리고 네. 또 현재 회원 가족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에게 네. 1,000불 상당을 이번에도 15명에 지급해서 15,000불을 지급했고 네. 또 쌀 나눔 행사를 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하루 좀 나눠드리고 있고 네. 또 다른 데서 또 조금 기부가 들어오거나 우리 또 직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해가지고 네. 뭐 비누도 사서 나눠드리고 이렇게 아직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택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기본 자산은 늘려놨는데 네. 이제는 더 늘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네.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원과 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그런 확장되는 좋은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년 차 이렇게 잡음 없이 이끌어온 그 비결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 이면 1세 그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알뜰한 살림을 해서 지금도 자가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참 모으고 또 아끼고 해서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이사님들이나 우리 임원들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 네. 예, 참 좋고,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근무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봉사정신과 그 정직한 네. 사무를 범으로써 네. 서로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 계시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회원 비회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상조에 가입해 가지고 내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냐지만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번에 한 달 동안 나갔던 것이 약 30불 정도를 이번에 이제 내게 되는데, 네. 1년에 한 400불을 냈다 해도 네. 이거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네. 13년 4개월 된 분이 네. 냈던 돈이 3,400불입니다. 네. 3,440불, 그리고 15,000불을 받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예, 절대로 30년을 내도 만불이 안 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서로 자녀들한테 기대지 않고 예.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이런 상조회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 없이 또 계획할 수가 있겠군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또 나오셔서 자세한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저지, 뉴욕 전체를 아우르며 뉴욕 노인 상조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백광수 회장님 모시고 노인 상조회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